여러분, 어젯밤에 가족들과 맛있게 치킨 시켜 드셨나요? 혹시 오늘 아침 냉장고 정리하면서 유통기한 지난 오래된 된장 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인데 이 두 가지 행동 때문에 나도 모르게 1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평생을 그렇게 버려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왜 문제가 돼?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법을 어기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규칙은 너무 자주 바뀌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말이 여기저기 다 달라서 대체 뭘 믿어야 할지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혼란을 단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월부터 쓰레기 봉투에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돈과 내 가족을 지키는 오늘의 지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쓰레기 버리는 게 전쟁이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집 쓰레기통이 넘치면 집이 더러워지듯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이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달 음식과 택배가 늘면서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요즘 재활용 공장에는 버려진 쓰레기를 새로운 보물로 만드는 아주 똑똑한 기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더러운 재료입니다. 깨끗한 비닐 수백 장 속에 기름 묻은 봉지 하나만 섞여 들어가도 기계는 고장나고 수백 장의 비닐은 전부 다시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쓰레기 경찰, 즉 전문 단속반을 투입해 직접 봉투를 열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과태료를 걷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량제 봉투에 이것 하나만 나와도 과태료 폭탄을 맞는 세 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째, 이름표가 다른 비닐과 플라스틱.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비닐과 플라스틱입니다. 이제부터 손으로 찢어보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의 원칙, 모든 포장재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다. 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과자 봉지, 라면 봉지, 페트병 뒷면을 보세요. 네모난 분리배출 표시 안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만약 비닐류 또는 플라스틱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그건 재활용이 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대신 재활용 공장에 보내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보내야 합니다. 라면 국물이나 과자 기름이 미끈거리지 않을 때까지 물로 헹궈 말려서 버려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표를 봤더니 아덜이라고 적혀 있거나 기타 복합 재질이라고 쓰여 있다면 그건 여러 재질이 섞여서 지금 기술로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씻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3초만 투자해서 이름표를 확인하는 습관.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특히 즉석밥 용기처럼 깨끗하게 씻기 어려운 것들도 무리해서 재활용하기보다는 이름표를 확인하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재활용품에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게 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바로 뒷면의 이름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버리기 전에 무조건 뒤집어서 이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사료 공장 기계를 망가뜨리는 음식물. 이름표가 없는 음식물 쓰레기, 여기가 과태료 함정 구간입니다. 기준은 단 하나, 이것이 가축의 사료가 될 수 있는가? 입니다. 사료 기계를 망가뜨리거나 가축이 먹고 탈이 나는 것은 전부 일반 쓰레기입니다.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들. 기계를 고장내는 딱딱한 것, 모든 동물의 뼈치킨 뼈, 생선가시, 조개소라 껍데기, 호두밤 껍질, 단단한 과일 씨앗, 그리고 계란 껍데기. 가축이 먹으면 탈이 나는 것, 양파 마늘파의 껍질과 뿌리, 기타 이물질 녹차 티백, 한약재 찌꺼기, 옥수수 속대 등.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부드러운 과일 껍질, 채소, 먹고 남은 밥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맞습니다. 이제 확실히 구분되시죠? 딱딱한 뼈나 껍데기가 사료 분쇄기에 들어가면 기계 전체가 멈춰 서고 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결국 사료나 거름이 된다는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면 어떤 것을 넣고 빼야 할지 훨씬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수거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위험한 쓰레기. 우리 집에는 이름표도 없고 사료도 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 내 의료 폐기물입니다. 특히 당뇨 때문에 집에서 사용한 주사 바늘. 이건 절대로 종량제 봉투에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봉투를 뚫고 나와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의 손을 찌를 수 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뚜껑이 있는 단단한 플라스틱 통에 바늘을 모아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한 후 가까운 보건소에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먹다 남은 약이나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버리면 땅과 강을 오염시켜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남은 약들은 모두 모아서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꼭 넣어주세요. 이것은 과태료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가 무심코 버린 주사 바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네 약국에 방문하실 때 폐의약품 수거함 어디 있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는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나와 내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인 만큼 조금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름표가 아더린 비닐 플라스틱은 일반 쓰레기. 2. 사료가 될 수 없는 딱딱하고 짠 음식물은 일반 쓰레기. 3. 주사 바늘과 헌약은 절대 그냥 버리지 말고 보건소와 약국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막아줄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완전 파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영수증, 고지서, 택배 송장은 쓰레기 단속반의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묻기 전 이런 종이가 있다면 반드시 손으로 갈기갈기 찢거나 가위로 잘라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세요. 내 정보를 지키고 억울한 과태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오늘 배운 3가지 원칙과 개인정보 파쇄를 실천해 보세요. 금방 익숙해져서 더 이상 쓰레기 때문에 불안해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쓰레기를 버릴 때 가장 헷갈리셨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지혜를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지침서였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